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계엄 이후 원격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화폰 삭제 관련 질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흘 후인 12월 6일 경호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원격으로 접속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일반 휴대전화에서 포맷한 것과 같이 통화 기록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7일에도 추가적인 삭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3명의 비화폰 기록도 삭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한 바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 분야에 특기가 있는 김 차장에게 통신을 잘 안다며라고 운을 띄운 뒤 서버 삭제 규정을 물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곤 비화폰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김 차장은 이 전화통화 직후 새 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해 통신 기록을 지우는 보안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새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거부했고 결국 삭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될 지시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통신 기록을 삭제하려 한 만큼 증거인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은 대통령 비화폰 기록까지 삭제하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중요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새롭게 증거인멸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수사에 대해 지시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12월 6일 원격 삭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당시 실질적 경호처 최고 책임자도 모르게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됐단 겁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일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실상 유일한 통신 기록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지난해 12월 6일은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비화폰 서버 기록이 삭제된 셈입니다. 삭제되거나 삭제를 시도한 비화폰 주인들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호처 안팎에선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통령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그거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좀 수사의 칼끝이 지금 윤석열 윤 씨 향해서 좀 점점 다들 이제 태세가 막 전환돼 갖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계엄 사흘 지난 12월 6일 날 윤석열하고 홍정원, 김목식 비화폰이 원격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을 불러서 한번 다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그 바로 다음날 12월 7일 날 윤석열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한테 2차례 전화를 했다. 네. 그래서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김성훈 차장까지 그럼 이제 그 태세를 전환하는 건가?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저게. 네, 예. 아니 저는 저거 딱 기사 보도 보는 순간 네. 저거 정치검사 타이틀 달고 순사질하던 놈의 그 버릇이 네. 그대로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저걸 그렇지. 어떻게 해서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지 약점이 있는지를 자기가 아니까. 저건 명백히 증거인멸 짓이죠. 저거는 순사질을 해본 윤석열 마인드에서 볼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챙겼어야 될 일.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증거인멸에 대해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김성훈의 진술이 나온 건데 증거인멸 부분 수사하고 그럼요. 무엇보다도 이거 이 지기현 부분은 판사는 이건 해야죠, 이거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기가 지금 12월 3일, 12월 7일이라는 건데 김성훈이한테 얘기한 게 이제 신복이라는 것도 있지만 김성훈이가 또 애초에 경호처에 그 취직할 때 통신 전공으로 들어가서 이걸 맞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 맞아요, 시스템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이한테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김성훈한테 말한 게 저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령관 3명,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비화폰 얘네들께 지금 지워야 되는데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은 그냥 놔둬도 되냐. 조치 취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인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김성훈이 알았다고 이제 지우려고 하다가 그거는 아마 경호처 내부 반발 이거 증거인멸에 대해서 못 지운 거로 지금 알려져는 있어요. 아니 저게 딱 조폭 도목이 지시하는 거잖아. 야 홍쇼파 그냥 놔둬도 되냐? 조치해야지. 그래서 니네가 윤일당인 거지.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지. 묻어야지 저걸 그냥 놔둬? 그렇죠. 그럼 알아서 샤샤샥 실행을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재판부가 저거는 명백하게 지금 증거인멸인 거잖아요. 저게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는 제가 검찰이면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하고 그 별도 죄명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겠어요. 법원에. 그건 되거든요. 이게 별도로 기소를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본인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는 거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한다. 이건 또 별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라는 검찰에서 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도 지금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려나요? 아니 모르는 건 아니죠. 아는데 이제 그리고 진즉부터 저런 정황이야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 전화기부터 어떻게 했을까. 저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지비화폰 없애라는 거는 자기범죄 증거인멸이라서 그건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 수사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한 또 저기 사람 걱정되는 사람들 다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훈에게 또 실행 지시를 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결심과 시기만 남은 거죠. 근데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냥 놔둬요? 그럼 검찰에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사회적인 흉기라서 놔도 지금 당장 엊그제 그 주말 집회도 정광훈 집회도 김문수 지지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대독이긴 했지만 훌륭하더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윤석열이 그렇게 하지 이명박 박근혜 돌아다니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 아니 그리고 말란 김에 그럼 그거는 원래 지금 선거 기간에는 대중 집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연설하는 거 원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선거 운동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독이긴 하지만 선거 운동 아닙니까?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건데 그런 어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겠다는 탈법적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문자 메시지만 보낸 거다. 혼자 알고만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마이크 잡고 말한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거지 뭐. 하긴 그 헌법재 그 탄핵 심판 때도 부하들한테 다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는. 그러니까 저거 되게 나쁜 놈인 게 그거 석열아, 네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네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나가야 된다고. 그 정광훈이 나오라고 하잖아. 이 멍청한 놈아. 천공 유튜브에 나가든지. 아휴 저런 걸 진짜 내가. 지기현 재판부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런 걸 보고도 지금 검찰에서도 저 자료를 이미 제출을 경호처에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경호처에서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걸 보고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다행이겠으나 검찰이 아직까지 스탠스가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추가 기소를 안 하는 거 보면은 구속할 만한 사유인데 안 하는 거 보면은 검찰은 아직까지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한 뭔가가 좀 아직 뜨끔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공수처에서 영장 해도 돼요.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하잖아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지시, 직권을 남용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지시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사안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저 두 가지를 입건해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정권 바뀌었다는 건 저것들 다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싹 검토해서 지금 새 대통령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면 예. 우리가 했어요 하면서 또 들고 나올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럴 가능성 큰데. 예. 아 그럼 검찰에서 추가 기소하는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고 공수처에서도 공수도 얼마든지 할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뭐 영장 청구하는 게 뭐 특별히 힘든 일은 아니니까 예. 경찰이 수사하는 거고 영장 청구는 공수처가 하고 그렇게 예.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호처 같은 경우에 비화폰 서버를 그렇게 그냥 막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지키고 있다가 어쨌든 김성훈이 나가 떨어지고 나서는 경찰에도 임의 제출하고 지금 검찰에도 임의 제출을 했잖아요. 예. 했다고 지금 기사는 나와요. 네. 심지어는 검찰에다가는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야. 이거 임의 제출 우리가 할 테니까 받아가시면 가져갈래? 어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 인멸할 거 하고 작업할 거 다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냈다는 건 빨리 남겨야 돼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에 너네 끝까지 안 내고 말이야 이럴 것 같으니까 받아줘. 빨리 좀 받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호처에서 그럼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댔다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가 손을 댔든 예. 이미 주요한 증거는 인멸된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비화폰 서버가 그래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보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 뭐가 나오고 있거든.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저기 살렸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그러면 경호처에서 본인들이 살려고 이제 그렇죠. 이제 주류가 김성훈이도 다 없어지고 주류가 한 바꿨다? 마당에 그간에 김성훈이한테 서름 받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간에 예. 자기들 조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 김성훈 조사하고 계속 영장 청구 안 하고 한 거는 알지만 너네 한번 이거 가져가서 봐라. 예. 그리고 경호처는 검찰에다가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한 거니까 예. 그 부분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여튼 이 뜨거운 감자를 빨리 좀 넘겨주고 던져주고 싶다. 만약에 저게 수사기관이 늦춰가지고 그냥 쭉 시간이 가면 예. 다음에 너네 뭐 했어? 이리 와봐. 그렇지. 왜 그동안 이거 가지고 이거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김성이랑 똑같은 놈이네. 뭐 이렇게 그렇죠. 비유가 예. 쓸 수도 그러니까 있어. 언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넘겼어야 되지 않나. 예. 야,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저게 제출이 돼가지고 이 내란 재판에 증거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렇죠. 엄청 뭐 할 게 엄청 많겠네요. 저게 다 추가 기소 사유, 추가 구속 사유가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저기에. 그 지금 원래는 직연 재판부에서 6월 9일 날 다음 윤석열 재판 기일이 6월 9일이니까 그때 저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확보할 건지 그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 경호처에서 아이고 이거 우리 빨리 뜨거운 감자 그냥 먼저 갖고 가십시오 하고 임의 제출을 먼저 해버리면은 뭐 검토하고 자시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그렇죠.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검찰 조직이라는 참 제가 이것들 저것들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가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 와가지고 지네 거 지네 뺏어가겠다고 또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여태 경찰이 저거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 거를 막았던 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저기에서 가져가겠다고 얼마나 저게 수준 낮은 정치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다가요 또 보니까 검사들이 많이 안 가고 또 군검찰이 갔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면 좀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하여튼 이것들은 끝까지 그 꼼수 쓰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증거인멸.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지난 이제 12월 6일에 원격으로 윤석열, 김봉식, 홍장원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월 7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곽종군, 여인혁, 이진우 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삭제 못했어요. 네. 근데 이 과연 증거인멸 지시를 누가 했을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이 지난 5월 30일에 김성훈이를 불렀어요. 오.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한국일보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이 이야기하기로는 윤석열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통화로 그런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통화 내용 잠깐 좀 짚어볼까요? 자, 12월 7일 날 윤석열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훈한테. 네가 통신을 잘한다며 그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냐 그?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 그리고 김성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은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성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김성훈이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건데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로 오늘 비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김성훈이 불었다. 네. 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김성훈도 입을 연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난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요? 지금 저게 12월 7일 통화야. 네. 아까 12월 6일에 삭제가 된 건 확인됐잖아. 12월 6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고 빠져. 그리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12월 7일은 삭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쓱 이렇게 꼼수 부리는 거 아닌가. 헷갈리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를 좋은 시그널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JYP? 완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비화폰이라는 걸 뭘 알까요? 그렇지. 윤석열이 비화폰 서버라는 걸 뭘 알까요? 저는 오히려 추정하다면은 김성훈이 윤석열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조치 좀 했습니다.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했을 거라고 봐요. 즉 보고가 아니라 선조치하고 후에 윤석열에게 허가를 득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날짜도 그렇게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 그렇죠. 네. 이거 아주 고약해. 마지막까지도 어떻게든. 그래서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잡아놓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야. 저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 이제 윤석열이 어쨌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건 저는 이거 구속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저는 이게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을 제일 빨리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재구속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게 비화폰 서버 압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화폰 서버 압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란죄 증거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에서 비화폰으로 어떤 통화를 했느냐가 우리는 내란 전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사건이 법원에 가 있으니까 검찰이 압생영장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요거를 압생영장을 내란죄 수사라는 지기현이가 이거를 직권으로 비화폰 서버 요거를 압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직권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할 거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공방으로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만 쓸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증거인멸 그 교사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 특수본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국수본인가 참 경찰 국수본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기소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또 검찰한테 넘길 거냐. 지금 검찰이 저는 사실 민주당 쪽이나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쪽에다 굉장히 귀에다 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 우리가 확실히 수사할게. 근데 우리가 두 번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하니까 뭐 식혀줄 수는 있는데요. 현행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특검을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면 특별법을 생각합니다. 특별법.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에 친일부역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못했잖아요. 반원특위. 친일부역자 청산은 못했더라도 친윤부역자는 다 청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뭐 검사들 데려다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따지지 말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와 관련 없이 정권 바뀐 이후에 국회 차원이죠. 다 주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거는 야 5당이 합의하고 또 광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합의했던 게 조국혁신당이 제안을 해서 반헌특위. 맞습니다.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반헌법 행위자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반헌특위를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이랑 오늘 조선일보를 쭉
신문을 쫙 놓고서 이제 헤드라인부터 앞에서부터 쫙 다 보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금요일부터 톤앤 매너가 주장이 뭘로 바뀌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협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니네 크게 지면 니네까지 다 처벌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마지막까지. 크게 지면 야 니네 국민의 보복 이렇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이재명 보복 않는다더니 국힘 의원들도 수사. 아니 반헌법 행위가 있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병호나 윤상현이나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야 니네 다 처벌될 수 있어. 이재명이 압승하면 하면서 국힘 의원들을 질타하고 있어 지금 조선일보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조선일보에서 내부 편집국에 공지를 내서 조선일보 편집국장 명의로 선우정. 이재명 당선을 전제로 해서 기획기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거기는 뭐 대만의 진보 정권이 집권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기획기사로 내겠다라고 공지를 내서 그것 자체가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예. 조선일보도 차후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여러 가지 구사하고 있는데 일단 자꾸 이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자기들부터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훈수 아닌 훈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런 식의 장난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 압도적 국민의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되면 그런 장난질에 힘이 안 실린다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그게 거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본투표. 예. 특히 제발 영남권에서의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전 지역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아마 검찰, 뭐 경찰 등 이 사정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적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를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국회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빠집니다. 네, 꼭 좀 투표장에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문수를 선택하면 윤석열이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네. 뭐 당연하죠.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는 호소문을 썼어요. 정말 그런데 이 호소문은 정광훈 집회에서 낭독돼. 대독 형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영상 짧게 보고 옵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격정적이시네. 박수 외치세요. 감사하죠. 감사하다. 네, 망치니까. 네, 윤석열님이 앞서 주시니까 열심히 표를 또 깨주시네. 짜증날 일이 그러니까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이 밀어주고 전광훈이 끌어주는 후보잖아. 인증. 윤석열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자기 말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으니까 저기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얼씬도 하지 마라. 김용태 비대위원이 이제 와서 얼씬도 하지 마라. 참나.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김용태 그동안에 행적을 모릅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제 와서 뭘 얼씬도 하지 마. 그 전에 그런 말 한마디도 못 해놓고 내 눈에 띄지 마, 김용태. 김용태 근데 페이스북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은 사실상 출당이라면서 원래 탈당 안 하면 우리는 출당시키는 조항 만들려고. 진짜. 강냉이 진짜 확 그냥. 아니 그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윤석열 관저 앞에 가서 집회했던 한 40명 정도 한 30몇 명인가 40명 정도 되는 사람 있죠. 자체 징계위원회에 다 올려. 그렇죠. 반성문 쓰기 전에는 전부 다 니들도 출당이야. 이 정도 하면 내가 믿어줄게. 아니 당론 하면. 당론 탄핵 반대 무효화해야죠. 그것부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또 하던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SNS에 저렇게 올렸다니까. 네.
아무튼 뭐 윤석열이는 지금 많이 추운가 보더라고. 패딩. 삼복도에 패딩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길거리에서 뭐 산책하는 게 또 삼복도에. 저때 온도 기온이 한 29도. 29도 됐대요. 다른 그 행인분들은 다 그 반소매 입고 다니거든요. 많이 추운가. 근데 이제 요 전에 또 목격된 게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개 끌고 나와가지고 계산책하다 목격됐잖아요. 네네. 그때도 저 패딩이에요. 예. 저 애착 패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착 패딩인가? 예. 오늘 저희 조국혁신당이 아침 8시부터 대검까지 검찰 해체 선봉제 조국 이 마지막 길을 걸었거든요. 동작대교 밑을 지나면서 찾아봤잖아. 여기다 여기 표지판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여기 자, 그 자리에 앉아보고. 근데 왜 그때도 검은 패딩이야? 저 패딩 좋아해요 실제로. 좋아한다니까. 살 빼나? 실제 애착 패딩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윤석열이도 뭐 내가 뭐 가정사까진 모르겠지만 뭔가 좀 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편안하게 들어가.